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요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애플 이야기인데, 애플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애플의 이제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애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수성을 했죠. 8월경에 최초로 애플이 1조 달러를 수성을 하고 2018년 10월 달에 1.1조 달러까지 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 4개월째 줄곧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경우는 2017년 1월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잘 오르고 있는 주식의 매수 시에는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인기 없는 기업에 투자할 땐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면 마지막에 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노리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사게 되면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그래프를 보더라도 2016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 주가가 조정은 좀 받았지만 2배 이상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팔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현재 워렌 버핏이 애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워렌 버핏의 애플 평균 단가를 한번 살펴보면, 유튜브로 보신 분은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1월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가격이 보면 이제 90불 부근이었는데 2018년 3분기까지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13F라는 게 있는데, 이 13F가 뭐냐 하면 100 밀리언 이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항상 그 분기 말 45일 이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2018년 3분기까지 계속 매수를 했다는 거. 현재 워렌 버핏의 애플 추정 매수 단가는 주당 145불에서 147불 정도 될 것이다. 애플 유통 주식의 5%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버핏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일까? 아니면 145불에서 147불 정도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 더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언제 밝혀지냐 하면 12월 31일까지 워렌 버핏의 버커스 해스웨이가 애플 주식에 대한 포지션은 분기 마감 45일 이후에 알 수 있는 것. 2019년 3월 30일 정도가 되면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잡스 사후에 애플은 단 한 번의 혁신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2012년 9월의 경우 혁신 빠진 아이폰 5, 애플의 먹구름 들이우나. 2014년 9월 달에 아이폰 6, 혁신은 없었다. 대신 잡스를 버렸다. 이때도 또 혁신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16년 1월 달에 현재 애플이 잡스 없는, 애플이 잘 나고 있지만 찾기 힘든 혁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16년 9월 달에 아이폰 8이 나왔을 때 긴장감 사라진 애플의 혁신, 이러면서 또 혁신을 덜 먹이고, 아이폰 X가 나온 2017년 9월 달에도 잡스의 정신은 애플에 없다. 잡스가 죽은 지 아마 6년이 지났죠. 그래서 자꾸 잡스를 덜 먹이면서 애플을 이제 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 달에도 혁신 없는 애플, 이렇게 조롱했던 하웨이 같은 경우 미국에 제재를 당하면서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과연 7년째 혁신이 없었던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하고 1조 달러를 수성하게 되고, 매번 신제품 발표 때는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혁신 부재를 이제 지적질을 하죠. 과연 애플이 혁신이 없는데 이 주가 하락이 이유가 될까? 주가 상승을 할 때도 혁신은 없었고, 주가 하락을 할 때는 이제 혁신이 없었다는 게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언론이 이야기하는 혁신과 잡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플 아이폰이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가, 좀 잘 생각해 봐야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혁신이 없는 건 언론이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혁신이 없다라고 가되는 방법이 아주 혁신이 없이 이런 기사를 내는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한국 기사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일단 미국에서 나온 기사를 토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1조 달러를 가고 시가총액 1위를 이제 고수하는 8월 달에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애플 고가폰 서비스가 효자 노릇을 했다. 주식 로또에 당첨이 됐다. 애플 투자자들 환호. 애플 2대 주주 워렌 버핏도 활짝 웃었다. 애플 시총 1조 달러 달성의 역사. 잡스의 혁신과 쿡의 관리. 아마존과 애플 꿈의 시총 1조 달러를 놓고 격돌하다.
이번엔 똑같이 또 앵무새잖아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할 때 이제 언론의 태도.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 팀 쿡이 혁신을 관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조 달러 달성하니까 버핏도 웃었고 애플 주주들도 활짝 웃었다. 그리고 로또까지 당첨됐다. 이렇게 언론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 달라지는 언론의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투자 지표로 삼는 게 옳은지 그런지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니 또 돌변하는 언론을 한번 보죠. 3개월 전에 냈던 기사랑 2019년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언론의 기사를 한번 보죠. 미기업 최초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던 애플 4위로 추락. 중국이 아이폰 안 사자 애플이 휘청. 차이나 쇼크 현실로. 혁신의 부재가 위기를 불렀다. 애플 노키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쪼그라든 애플 6개월도 안 돼 사라진 꿈의 시총 1조 달러. 활짝 웃었던 우리 버핏 할아버지도 투자의 기재도 실수를 할까? 애플 쇼크에 워렌 버핏도 휘청거렸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듯 불과 3, 4개월 전에는 칭송을 하던 언론이 매번 신제품 발표 때마다 혁신 부재를 지적질하고 제2의 노키아가 될 수도 있고 차이나 쇼크가 현실로 오면서 현재 뭐 미중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건 누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재 퀄컴과 소송 중인 것도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과연 워렌 버핏이 실수를 했을까? 애플의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언론 보도의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생각하는 애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의 경우 월가 IB들은 바이가 81%, 홀드가 16%, 셀이 3%였어요. 그때만 해도 주가가 뭐 한 160불 근처에서 놀았으니까 일단 바이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최고점에 갔을 때 2018년 10월 달 월가에서 생각하는 애플은 바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66%, 홀드가 32%, 그리고 셀이 1%. 특이할 점은 2018년 8월부터 셀 리포트 5% 이상 나오게 돼요. 고점 부분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한 2019년 1월까지 계속 셀을 이야기한 리포트가 5%에서 3, 4% 꾸준히 나왔어요. 12월 달까지. 그런데 현재 19년 1월 달에 보면 바이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49%이고 홀드가 51%. 셀 의견이 없어요. 현재 월가의 애널들의 선택은 홀드 51%와 바이 49%, 100%가 가지고 있거나 팔지는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똑똑한 월가의 아이비들이 홀드 내지는 바이 의견을 내고 있다면 뭐 한번 참고 정도는 해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40불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지금 사면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다면 정말 고점이 아니라 그러면 홀드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하락이 상당히 괴롭죠.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종목을 뭐 50%, 60% 이렇게 가져간다는 정말 무모한 거예요. 한순간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한 종목 몰빵이라든지 두세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락폭이 커지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힘들어요.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자산들을 골고루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지 한 종목 몰빵을 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 여기서도 아마 교훈을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애플의 방향성과 이제 과제를 이제 살펴보면 현재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요. 아이폰 매출 비중이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폰 매출에 대한 쏠림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애플의 선결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좋아지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 매출을 더욱더 나올 수 있게끔 애플도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10대들이 원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80%가 아이폰을 원하고 있어.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애플 워치 기능에 헬스케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낙상 방지 기능이라든지 심전도 이상이 있을 때 알려주는 이제 기능을 탑재를 해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심전도 그 이상이 온 뭐 환자를 한 명 살렸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헬스케어를 강화를 하게 되면 애플 워치에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랑 애플 워치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먹거리들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자율주행과 스마트웨어 등의 다른 것으로 신성장 동력을 보러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뭐 헬스케어도 이제 그게 해당이 되겠죠. 중국과 신흥국의 매출이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제품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되는데 중국 매출과 신흥국이 매출이 잘 나온다면 애플도 살아나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이제 IT 기업들의 달러 강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애플도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파는 비중이 한 거의 50%가 돼요. 일단 달러 강세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좌지우지되면서 투자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자입니다.